팍스넷에서 레전드로 불리며 주식으로 성공하신 북극성님의 리먼 사태. 금융위기 후 매매 기법을 다룬 주식 연재물 모음 2탄입니다. 투자해서 돈을 버신 분도 돈을 잃으신 분도 이 사연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연재호, 초보 개투들을 위한 성공 투자. 누구나 부자의 꿈을 안고 주식에 뛰어들지만 사실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초보 개미 투자자들은 오히려 쓴맛을 보게 됩니다. 주식에 손을 대다 보면 여러 책을 읽고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며 열심히 공부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자기만의 내공이 쌓이는 게 주식시장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20여 년의 주식 경험을 통해 저는 운칠기삼보다는 운삼기칠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운이 필요하다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단순히 운에 의존해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피나는 노력이 뒤따라야만 성공의 길이 열립니다. 이제는 주식을 사서 묻어놨더니 대박이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막연한 가치 투자는 통하지 않죠. 주식시장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남보다 훨씬 뛰어난 경험을 가진 프로나 고수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주팔자에 재운이 없어도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와 열정을 가지고 자신만의 투자 도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궁극적으로 부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만의 투자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라. 주식 투자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중장기 가치 투자, 스윙 투자, 데이 트레이딩, 초단타 스캘핑, 추세 추종 매매, 변곡점 매매, 급등주 매매, 테마주 매매 등 그 종류는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방법을 시도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스타일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서는 자신의 환경 자신이 자산가인지, 직장인인지, 전업 투자자인지 등과 성격 보수적인지, 공격적인지 등에 맞는 투자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가나 직장인이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면 그건 맞지 않습니다. 전업 투자자라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원인을 잘 분석해야 합니다. 보통은 자신의 성격과 맞지 않는데도 데이 트레이딩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데이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길입니다. 저는 차트 분석에 기반한 추세 추종 매매가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이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렉산더 엘더 박사의 트레이딩 포 어 리빙과 Come into my trading room이라는 책을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책들과 함께 스터디 가이드를 참고하면 트레이더로서의 기본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2. 시장을 읽어라. 시장을 읽어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어떤 투자 방식을 선택하든 현재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신문 등을 통해 글로벌 경제의 흐름, 통화 및 환율, 실물 시장 동향 등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시장을 정확히 읽는 것은 초보 개미들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전문가나 팍스의 시황란 등을 통해 정보를 얻으려 하지만 이는 부질없는 짓입니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장을 읽을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업종별 차트를 보는 것입니다. 종합지수, 코스피 200, 선물 차트를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의 경우 시초가가 10포인트 이상 하락했지만 종가는 8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하락세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시장의 모습을 보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업종에 베팅해야 할지는 다시 업종별 차트를 통해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코스닥을 확인하면 됩니다. 현재 대형주나 중소형주는 조정폭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베팅하기 쉽지 않은 장세입니다. 이런 경우 자신만의 기준에 맞는 종목에 투자하거나 아예 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아줌마 부대가 등장하면 꼭지에 이르고 폭락 소식이 들리면 바닥에 이른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젊은 분들이라면 주식시장 폭락 시 우량주를 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용기가 필요하지만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면 분명히 재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3. 차트를 보는 눈을 끊임없이 키워라. 주식 투자 방식은
기본적 분석에 의한 가치 투자와 기술적 분석에 의한 차트 투자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상 별개가 아니라 상호 보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무제표 분석은 초보 개미들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재무제표는 회사의 현재를 보여주지만 반드시 미래의 성장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개미 투자자가 주식으로 부자가 되려면 차트를 보는 눈을 계속 키워야만 합니다. 차트 투자도 쉽지 않지만 가격과 거래량, 이평선은 그 주식의 현재와 미래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차트 분석 방법에 숙달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차트를 약간 수정해 사용하지만 오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최적화된 차트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평선을 지수 이평선으로 보거나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4. 추세 추종 매매만이 성공을 담보한다. 주식 투자 방법은 다양하지만 확실히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추세 추종 매매 기법입니다. 추세의 친구가 되면 돈을 벌 수 있지만 추세를 거스르면 실패하게 됩니다. 추세에 역행해서 수익을 얻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쩌다 한두 번 수익이 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추세 추종 매매의 핵심은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미들은 손실은 길게, 수익은 짧게 끊어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실이 느껴지면 빨리 잘라내고 수익이 나면 청산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세의 시작과 끝은 지나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바닥 근처에서 매수하거나 정배열 초기 또는 추세의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역배열 바닥에서 매수한 것이 더 하락할 수도 있고 정배열로 전환된다고 해서 무조건 뛰어들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추세 추종 매매의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가가 튀어오르기 전날에는 거래가 최소화된다. 추세가 시작되면 이평선이 반드시 정배열로 전환된다. 추세 진행 과정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 추세가 끝난다. 성공적인 추세 추종 매매는 손절이 확실해야 한다. 이러한 특징을 잘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 2000개 가까운 종목 차트를 돌려보며 각 종목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1시간에서 2시간을 투자합니다. 이런 노력과 경험이 쌓여서 차트에 대한 감이 생깁니다.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여러 기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하나씩 더 다루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냉정한 승부사가 되어야 합니다. 시장은 냉혹합니다. 돈 벌려고 쉽게 뛰어들었다가 발도 못 빼는 개미 투자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은 주식시장의 냉혹함을 간과하고 쉽게 큰 수익을 기대하며 뛰어드는데 그 결과는 대개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주식시장의 특성과 심리적 요소. 주식시장은 단순히 숫자와 데이터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심리, 즉 탐욕과 공포가 작용하는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투자자들은 상승세가 지속될 때는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싶어하고 하락세가 시작되면 공포에 질려 매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요소는 주식 가격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투자자는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결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실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실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배운 점을 다음 투자에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 개발. 주식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시장의 흐름과 새로운 투자 기법을 익히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세미나, 온라인 강의, 투자 연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식을 쌓고 이를 실제 투자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투자자들과의 네트워킹도 도움이 됩니다. 경험이 풍부한 투자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들의 노하우를 배우고 자신의 투자 전략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고 시장을 읽는 능력을 키우며 감정을 통제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식시장은 한 번의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노력과 경험이 쌓여야 비로소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예측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따라서 항상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투자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식 투자 여정이 성공적이길 바라며 항상 냉정한 판단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기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재육, 거래량의 비밀.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래량의 비밀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주식책들이 기술적 분석에 관해 캔들 모형, 이평선, 볼린저 밴드, 추세선, 패턴 분석, 각종 보조지표 등을 다루지만 정작 거래량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량에 고수의 비밀이 숨겨져 있거나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거래량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가격을 기초로 한 대부분의 기술적 분석 방법은 세력의 페이크에 당할 수 있지만 거래량만큼은 세력도 쉽게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량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다면 주식 투자가 한결 쉬워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1.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다. 차트 분석을 할 때 대체로 가격을 기준으로 한 캔들의 모양이나 이평선, 보조지표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격이 결정되어야 캔들이 형성되므로 후행성 성격을 띱니다. 이 말은 세력들이 가격을 조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주요 이평선에서 지지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그 전에 반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미들은 이런 구간에서 세력에게 잘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만들어내는 거래량은 세력도 속일 수 없습니다. 거래량은 매수세와 매도세의 균형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분석만 제대로 할 줄 알아도 주가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매수세와 매도세의 싸움입니다. 매수세가 강하면 주가는 상승하고 매도세가 강하면 주가는 하락합니다. 거래량을 돈자금으로 생각해보면 거래량을 만드는 주체는 개미와 세력외인, 기관, 슈퍼개미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미는 총알바지 역할을 하고 세력은 막강한 자금력을 이용해 수익을 추구합니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나 코스닥주에서 세력의 파워가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대형주에서 세력이 상승 방향으로 베팅하는 데는 막대한 자금력이 필요하며 기관과 외인의 방향성이 다를 경우도 많아 거래량의 비밀이 덜 적용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거래량 분석 방법은 동일합니다. 하루의 거래량을 분석하면 데이 투자자들의 당일 매매, 기관이나 외인과 같은 세력의 매매 중장기, 개미 투자자들의 추세 매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가를 견인하는 주체는 기관과 외인 같은 세력입니다. 주가가 바닥권에서 상승할 때 주요 매수 세력은 매집 세력입니다.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개미 투자자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야 합니다. 주가 상승은 거래량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거래량은 돈질이자 에너지다. 거래량은 단순한 물량이 아닙니다. 거래량은 돈의 흐름과 방향성을 나타내는 에너지입니다. 주가가 상승하려면 돈이 투입되어야 하며 주가가 바닥에서 상승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터져야 합니다. 초기에는 누가 돈을 지르느냐가 중요합니다. 주가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세력이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죠. 따라서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첫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질 때 따라붙으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거래량이 터지기 직전에는 거래량을 줄여 개미들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시도가 일반적입니다. 주가 상승을 위한 세력의 매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은 개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미끼를 던집니다. 자전 거래나 내부자 거래로 실질적인 자금 투입 없이 개미들의 추가 자금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려 합니다. 주가 상승 과정에서 일시적인 조정이 생기면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력은 상승 과정에서의 돈질 합계보다 훨씬 적은 버리는 돈으로 개미들을 떨쳐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정은 에너지를 충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기 조정 시 거래량을 무시하고 가격의 캔들만 보게 되면 털리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3. 거래량 분석을 위해서는 캔들 볼륨 차트가 유용하다. 캔들은 매수세와 매도세의 싸움 결과로 형성됩니다. 캔들의 몸통이 크면 양봉의 경우 매수세가, 음봉의 경우 매도세가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캔들의 모양만 보고 상승 또는 하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거래량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일반 봉 차트는 가격과 거래량이 분리되어 있어
에너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캔들 볼륨 차트를 사용합니다. 캔들 볼륨 차트는 캔들 차트에 거래량을 결합한 형태로 이를 통해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캔들 볼륨 차트는 HTS에서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캔들을 돈으로 환산하는 습관을 기르고 상승과 하락의 맥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거래량은 세력의 입장에서 판단하라. 거래량을 볼 때 단순히 늘었는지 줄었는지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세력의 입장에서 분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 출현 후 거래량이 감소하면 세력의 매집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엘리어트 파동상 3파 이상에서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이 터지면 세력이 매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력이 꾸준히 사는 종목은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외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은 거의 추세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개미들이 꾸준히 매수하는 종목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력이 특정 종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금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력은 적절하게 자금을 핸들링하며 개미들을 끌어들이고 주가 상승을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개미들은 추격 매수하다가 단기 조정 시 털리거나 섣부른 눌림목 예측으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장대봉의 경우 세력이 사는 건지 터는 건지 판단하라. 캔들 볼륨 차트상 거래량이 수반된 장대봉의 경우 세력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닥권에서 긴 윗꼬리를 가진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이 출현할 경우 이는 세력들이 개미들을 흔들어 마지막 매집을 위한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가 상승 과정에서 이전 거래량을 압도하는 장대봉이 발생하면 단기 천정권에 도달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상승 과정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는 것은 세력의 이익 실현을 의미하며 개미들은 뒤늦게 뛰어드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6. 주식 매수의 맥점은 거래량 급감 후 점증하는 시점이다. 개미 투자자들은 주가 상승 초기에는 뛰어들지 못하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더 올라가면 뒤늦게 추격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고 쉽게 손절하기도 어렵습니다. 최적의 매수 맥점은 거래량이 급감하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은 세력이 손쉽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거래량이 급감한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바닥권에서는 거래량이 급감한 후 거래량이 이전에 의미 있는 거래량 수준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량 급감은 수급 공백을 의미하며 이 시점에서 매수하면 세력의 매집이 끝나고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거래량 급감과 관련하여 중요한 맥점은 눌림목 베팅을 할 때입니다. 상승 과정에서 눌림목의 맥점은 주요 이평선에 붙어 거래가 급감하는 시점입니다. 저는 상승 과정에서 눌림목 베팅을 할 때 이평선에 붙어 거래가 급감하는 당일 종가 근처에서 선베팅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가를 확인한 후 추가 매수를 진행합니다. 물론 눌림목 공략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7% 손절 원칙은 철저히 지킵니다. 가장 안전한 눌림목 공략 방법은 이평선 지지를 확인하고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주식 투자의 특성상 당일 종가를 확인하고 다음날 매수하기 때문에 다시 단기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합니다. 7. 거래량 분석 역시 일봉, 주봉, 월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 거래량 분석을 하더라도 주로 일봉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가 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일봉뿐만 아니라 주봉과 월봉까지 분석해야 전체적인 추세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분석도 마찬가지로 일봉뿐만 아니라 주봉과 월봉의 거래량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추세의 방향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봉만 분석하면 세력의 페이크에 당할 위험이 있지만 주봉과 월봉에서는 속임수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봉의 경우 신호가 상당히 늦게 나타나므로 큰 흐름을 보는데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봉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을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주봉의 첫 바닥은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두 번째 바닥에서 양봉 거래량이 늘어날 때가 상승의 맥점일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 분석 기법은 설명한 사항 외에도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지만 대체로 중요한 핵심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입니다. 아쉬운 점은
차트와 함께 설명하면 이해가 더 빠를 텐데 지면 관계상 그럴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론. 주식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구를 충분히 다루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거래량을 제대로 분석할 줄 모르면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거래량을 통달하면서 주식 투자에 실질적으로 눈이 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주식 투자는 이평선 분석과 거래량 분석만 통달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거래량 분석 없는 이평선 분석은 반쪽이다. 여기에 자신의 손절 원칙만 확실하게 지킨다면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가는 추세 추종 매매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 긴 글이 개미 투자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거래량을 통해 주식 시장의 흐름을 읽고 효과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더 많은 투자 기법과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